자, 이번에는 완전 상미분 방정식이 아니면 어떡할까라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얘는 실제로 마이너스 y를 y로 편미분을 해보고요. x를 x로 편미분을 해보면은 서로 값이 다르게 나옵니다. 즉 완전 상미분 방정식이 아닌 거죠. 이런 경우에 완전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하고서 좀 풀어보면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u가 마이너스 x 플러스 ky로 나오는데 u를 y로 편미분해서 놓고 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k 프라임이 되고, 이 녀석이 x랑 같아야지 되니까 k 프라임이 2x가 돼버리죠. 즉 k가 y로만 이루어져 있는 함수라야지 되는데 x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이런 장면이라도 나오면은 그나마 재수가 좋은 겁니다. 이런 문제를 겪지 않으려면은 완전 상미분 방정식인지 아닌지를 꼭 확인을 해야지 돼요. 그런데 그럼 이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었던 완전 상미분 방정식 풀이를 사용하지 못하느냐? 아닙니다. 자, 수학 문제, 사실 수학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풀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녀석을 먼저 찾아야 되는 거죠. 제일 큰 장애물을 찾는 겁니다. 만약에 뭐를 없애야 되는 게 있어서 문제라면은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없어서 문제라면은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이 경우에는 우리가 완전 상미분 방정식의 풀이해를 갖다가 사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미분 방정식을 보고서 완전 상미분 방정식 풀이 해법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 모양을 보니까 완전 상미방으로 풀릴 것 같아. 그래서 완전 상미분 풀이 방법을 쓰려고 했는데 완전 상미분 방정식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첫 번째 작업은 우선은 완전 상미분 방정식을 만들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물론 확인해보고 나가지고 이거는 대충 보니까 좀 아니다 싶으면은 완전히 다른 문제 풀이 방법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요, 주어져 있는 미분 방정식에다가 양변에 x 제곱분의 1을 한번 곱해줘 보세요. 그러면은 dx 앞에 붙은 거는 마이너스 x 제곱분의 y고 dy 앞에 붙은 건 x분의 1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놓고 보면은 얘는 y로 편미분했었을 때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이 나오고요. 이쪽은 x로 편미분했었을 때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이 나옵니다. 즉 이그젝 조건을 만족한다는 이야기죠. x 제곱분의 1을 곱해주면은 주어져 있는 요 녀석이 완전 상미분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신나죠? 그랬을 때 우리가 요 x 제곱분의 1을 일반적으로 적분인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적분인자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완전 상미분 방정식이 아닌 경우, 즉 불완전 상미분 방정식일 경우에 완전 상미분 방정식으로 만들어주는 적분인자만 찾으면 되네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주어져 있는 불완전 상미분 방정식의
적분인자를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그래요. 자, 어떤 미분 방정식이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p dx 플러스 q dy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요. 이 녀석이 불완전상미분 방정식입니다. 현재는. 그랬을 때 적분인자를 우리가 구해서 여기다 곱해주면 그러면 얘는 완전상미분 방정식이 돼야 되죠. 즉 이 조건을 만족해야지 됩니다. 주어져 있는 이 조건을 우리가 한번 풀어서 써볼까요? 요게 나오는데, 즉 요거를 만족하는 F를 찾으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이걸 찾으려고 보니까요, 얘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일계상미분 방정식의 풀이를 완전상미분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풀려고 적분인자를 찾으려고 했더니 튀어나온 녀석은 변수가 두 개인 편미분 방정식이 튀어나왔습니다. 이거 완전히 100원짜리 물건을 갖다가 팔려고 1000원을 드리는 꼴이에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상미분 방정식보다는 편미분 방정식이 일반적으로는 훨씬 어렵거든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써먹으려면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때 우리가 보통 생각은 1000원이 안 들도록 만들어야죠. 자, 이쪽이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은 얘를 풀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대로 두고. 그런데 그렇게 가지 말고요. 우리가 목적하는 바는 적분인자 자체를 몽땅 다 구하려는 게 아닙니다. 아까 앞쪽에서 봤었던 거예요. 자, 여기에서 x제곱분의 1을 곱해줘도 완전상미방이 되지만요, 이걸 곱해도 여기에 x제곱분의 1 플러스 x제곱분의 k, 여기에 상수 k를 집어넣어도 어차피 여기 k 들어가고 그러면 여기 k 들어갈 거고요. 얘도 여기 k 들어가겠죠. 여전히 성립합니다. 즉 x제곱분의 1을 곱해줘도 되지만 x제곱분의 2를 곱해줘도 되고 x제곱분의 3을 곱해줘도 돼요. 그 중에서 우리가 써먹을 때 x제곱분의 1이 제일 편하기 때문에 얘를 선정한 거거든요. 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적분인자의 일반 형태를 찾으려는 게 아니고 그냥 적분인자 역할하는 거 아무거나 하나만 그냥 제발 걸리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이렇게 복잡한 미분 방정식을 푸는 것보다는 가정을 좀 하죠. 적분인자가 x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혹은 y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그러니까 첫 번째 시도는 적분인자가 x로만 이루어져 있는 적분인자를 먼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방정식에 따라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찾아봤는데 못 찾겠으면은 이번에는 y로만 이루어져 있는 걸 찾아봅니다. 근데 그래도 없으면, 즉 x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y로만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적분인자가
x, y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적분인자만 존재하는 상미분 방정식이라면은 적어도 완전 상미분 방정식 풀이해법으로 찾으려는 시도는 포기하는 겁니다. 미분 방정식 풀이 자체를 포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용하려는 완전 상미분 방정식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풀려고 하는 그 풀이 방법을 포기하고 딴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건 적분인자를 구하려는 건데 x, y로 되어져 있는 적분인자를 찾는 작업 자체가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여부를 떠나서 가능하다라고 해도 너무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물론 딱 봤더니 내가 볼 땐 바로 편미분 방정식이 계산될 것 같다라고 하면 그냥 찾아도 됩니다. 제 말은 일반적으로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f가 x로만 이루어져 있는 함수이다라고 놓고 보면은요, 주어져 있는 편미분 방정식이 바뀝니다. 왜냐면은 f가 y로 편미분했었을 때 0이니까 일단 요 텀이 없어져요. 요게 되죠. 요 정도만 돼도 간단해집니다. 이거는 변수 분리가 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찾으려고 그러는 건 f입니다. 그 다음에 p랑 q의 모양은 알고 있고요. 따라서 얘를 정리를 좀 해보면요. 자, f를 x로 편미분한 fx 곱하기 q가 fpy-fqx가 되니까요. 오른쪽 항이 f를 공통으로 갖고 있죠. 그래서 양변을 f로 나눠줍니다. 요렇게요. 그리고 q로 나눠주면은 왼쪽에는 f만, 오른쪽에는 나머지 녀석들이 들어가 있게 돼서 결국은 변수 분리가 됩니다. 이거를 이제 적분을 해주면 되네요. 중간에 좀 건너뛰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얘를 적분을 하고 나면은 이쪽이 ln f가 되죠. 즉 이 ln f가 얘가 됩니다. 따라서 양변에 익스포넨셜을 합성해 줘 가지고 fx를 찾아낸 거예요. 만약에 이걸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이 계산이요, f가 이건데 x로 이루어져 있는 적분인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 안에 있는 요 녀석이 x 이외의 변수, 즉 y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밑에까지 가지 않고 요 모양만 봐도 얘가 y를 포함하고 있으면은 이 밑에 적분이고 뭐 해볼 필요 없이 그냥 얘는 x로만 이루어져 있는 적분인자는 없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f가 y로만 이루어져 있는 경우를 또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x로 편분했을 때 0이니까 이번에는 얘가 없어지겠네요. 살짝 모양이 바뀝니다. 요거고 요것도 이 녀석을 이항을 해줘야 되니까 변수 분리를 갖다가 시행을 하면은 요렇게 돼요. 그래서 적분을 하고 익스포넨셜을 갖다가 포함을 시키면, 합성을 시키면 얘가 나오겠죠. 어느 쪽을 먼저 해보든지 상관은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식 두 개를 넣습니다. 주어져 있는 상미분 방정식의 적분인자가 x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
y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 물론 x로도 이루어져 있는 적분인자를 갖고 있고 y로만 이루어져 있는 적분자를 갖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한쪽이 있으면 다른 한쪽이 없다 이런 거 아니에요. 다만 이렇게 우리가 적분인자를 구할 때 가장 큰 단점은 적분인자가 x 혹은 y로만 이루어져 있을 때 그런 적분자가 존재할 경우에만 찾을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적분인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적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분식이 경우에 따라서는 지나치게 복잡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적분을 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혹은 x, y로만 이루어져 있는 적분자를 갖는 미분방 정식일 때는 적용을 못 시킨다 정도가 한계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새로운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주어져 있는 완전상미분 방정식 혹은 불완전상미분 방정식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배운 방법으로 풀이를 해볼 건데요. 초기 조건까지 주어져 있죠. 자, 우선은 주어진 녀석이 완전상미분 방정식인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그랬었죠. 자, 그런데 해보면 불완전상미분 방정식입니다. 체크를 해보니까 앞쪽에 있는 녀석이요. 자, 이 녀석을 y로 편미분하고 얘를 x로 편미분하는 거예요. y로 편미분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x로 편미분하면 이렇게 나오죠. 각각에 대해서 얘를 y로, 얘를 x로. 어쨌든 서로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불완전상미분 방정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어진 녀석을 완전상미분 방정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적분인자를 먼저 찾아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가정을 해볼 겁니다. 즉 f가 x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혹은 y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각각 가정을 할 건데요. 자, 주어져 있는 녀석에다가 적분인자를 곱한 형태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형태가 될 거고, 이거를 이제 완전상미분 방정식이 f가 곱해져서 됐다라고 전제를 하면 실제로는 앞쪽에 있는 f 곱하기 익스포넨셜 x 플러스 y 더하기 y 익스포넨셜 y를 y로 편미분한 것과 두 번째 텀에 있는 f 곱하기 x 익스포넨셜 y 마이너스 1을 x로 편미분한 게 서로 같아야 되죠. 따라서 이 식을 만족해야 됩니다. 이걸 만족하는 f를 찾을 건데요. 우리가 x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y로만 이루어져 있는 적분인자를 찾는 거니까 가장 간단히 보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요. 공식에 넣어서 보면은 자, x로만 이루어져 있는 녀석 같은 경우에는 공식에 넣어서 보니까 안쪽에 적분을 해야지 되는 녀석. 자, 연설을 보니까 이게 어떻게 나중에 소거되고 정리된다고 하더라도 변수 y가 남아 있죠. 그래서 아마 가정에 위배될 겁니다. y로 되어져 있는 쪽을 갖다가 집어넣고서 보면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y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주어져 있는 녀석이 가정을 만족하니까 실제로 적분인자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y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데요. 우리는 사실 이 공식을 외운다라고 하는 게 외워두면 좋습니다. 사용할 때 편하긴 하니까요. 대신에 얼마 못 가요. 우리가 꼭 시험 볼 때 좀 편하게 좀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하지만 보통 이제 다른 문제를 갖다가 풀려고 하다가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우리가 찾아보거나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논리를 기억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겁니다.
자신 있게 외워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이 인간의 기억력이라는 게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모국어 있죠? 우리 같은 경우에 한국어요. 이 한국어도 한 5년 정도만 전혀 쓰지 않으면은 잊어먹습니다. 모국어가 그 정도라 이 공식을 우리가 아마 이 학기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써먹을 일이 자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방 잊어먹거든요. 대신에 논리 구조는 좀 오래 가거든요. 그런 면에서 공식 적용은 필요하다라면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그 일찍 그냥 시험 보기 직전에 잠깐 외워두는 것 정도로 만족을 하시고 아까 우리가 배웠었던 방법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찾아보도록 하죠. 우리가 일단 지금 구해서 알고 있는 거는 아마 구하면은 적분인자로 exponential 마이너스 y가 나올 거다. 뭐 이 정도입니다. 근데 이 공식에 적용해서 찾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직접 우리가 논리적으로 알고 있는 적분자 찾는 방법을 이용해서 쭉 찾다가 보면은 주어져 있는 이 방정식을 어떤 식으로 조금씩 바꿔가지고 썼느냐에 따라서 실제로는 좀 다른 모양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요걸 갖다 풀을 건데 우선은 x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죠. 즉 fy가 0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쪽 텀이 없어지는 거네요. 자, 얘를 풀어야지 되고요. 이걸 풀기 위해서 보면 정리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주어져 있는 거를 변수를 이용해서 나눴는데 실제 여기만 보더라도 이게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거 적분해야 되는데 이거 적분하려고 보면은 y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얘를 뭐 약분하거나 뭐 이래서 y가 다 소거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게 너무 뻔히 눈에 보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안 된다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그래서 x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는 이 방법으로 못 찾고 그래서 이번에는 y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죠. 요거는 상황이 이제 fx가 0이 되니까 요게 없어지겠죠. 따라서 이런 형태를 얻게 되고요. 이거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오고 그럼 우리가 얘가 나오네요. 아주 다행히 적분해야 될 게 마이너스 1이라 적분을 해보면 ln 절대값 f는 마이너스 y 플러스 c가 될 거고요. 그럼 f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정확히 보자면은 얘를 갖다가 익스포넨셜을 취해줬으니까 절대값 f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y 플러스 c입니다. c에는 뭐가 들어가도 다 적분인자 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0이라고 놓고 풀 겁니다. 이거 없어져요. 그리고 얘가 절대값이 있으니까 얘가 f가 되면은 형태상 플러스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y인데 굳이 이거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일 이유가 없잖아요. 우린 한 개만 찾으면 되니까 플러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찾아놓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y가 이번에는 동일하게 나왔네요. 자, 그래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y를 적분인자라고 하고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자, 원래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방정식이었었고 이거에 대해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y를 양변에 곱해 준 겁니다. 자, 그리고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뻔히 적분인자를 곱했으니까 주어진 녀석은 완전 상미분 방정식이 돼야 하는데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게 낫죠. dx 앞에 붙어 있는 녀석을 y로, dy 앞에 붙어 있는 녀석을 x로 편미분을 했었을 때 양쪽의 값이 동일하게 나오는지를 지금 확인을 해봤습니다. 똑같이 1이 나와가지고 이그젝 조건을 만족합니다. 따라서 주어져 있는 미분방 정식, 여기서는 이 녀석이겠죠. 요 미분방 정식은 완전상 미분방 정식이고요. 특별히 요 녀석을 x로 편미분을 하면, 편적분을 하면 u가 나올 겁니다. 즉 원래 함수가. 그리고 그 녀석을 갖다가 x로 혹은 y로 편미분을 갖다 했었을 때는 얘네들이 이제 제대로 튀어나오게 되는 그런 u가 있으니까 이런 모양을 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익스포넨셜 x 플러스 y를 x로 적분을 해주고 나면은 익스포넨셜 x 플러스 xy 플러스 ky 이런 형태가 되겠죠. y가 상수니까 거기에 x가 붙은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용할 녀석은 요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작업이 요 u를 y로 편미분을 했었을 때 이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y로 편미분을 해봤습니다. 실제 편미분을 해보니까 x 플러스 k 프라임이 나오고요. y로 편미분한 겁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얘랑 같아야지 돼요. 따라서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y승. 여기서 그러면은 얘랑 얘가 없어질 테니까 k 프라임이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y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k는 주어진 녀석을 적분을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일단은 우리 일반애를 하나 찾았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아까 초기값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x가 0일 때 y가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는 초기 조건이 있었으니까 주어져 있는 요 방정식에 x에다가 0, y에다가 마이너스 1이 들어갔었을 때의 c값을 구하면 이제 해결이 되겠네요. 초기값 조건으로 얘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x랑 y에 0과 마이너스 1을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c가 1 플러스 익스포넨셜이면 초기 조건을 만족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해는 얘가 되겠네요. 자, 문제 없이 다 되겠죠? 자, 순서대로 완전상미분 방정식이면 그냥 풀면 되고요. 불완전상미분 방정식이면 적분인자를 찾은 다음에 완전상미분 방정식 풀이해법을 적용시키면 됩니다. 초기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초기 조건을 만족하는 C를 찾아주면 되고요. 꼼꼼히 천천히 계산을 하면은 그다지 복잡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얘를 준비했습니다. 연습 문제 2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풀어보시는데요. 처음이니까 시간은 아주 많이 드릴게요. 뭐 어차피 여러분들이 정지시켜 놓고 보는 거긴 한데 뭐 한 문제당 지금 처음 풀어본다라는 전제하에 문제당 한 20분 정도씩 여러분이 소모하면은 넉넉할 겁니다. 혹은 더 소모하더라도 우리 전체 시간으로 보면은 아마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80분 정도를 할 거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에 풀면 되겠죠. 자, 지금 꼭 풀고서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풀고서 결과를 보라고 강조하는 이유는요. 만약에 여기서 모르겠다라고 그러면 앞쪽으로 넘어가세요. 앞쪽에 있는 걸 다시 보고서 얘를 어떻게 푸는지를 갖다 좀 보시도록 하고요. 우리가 수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문제는 처음 풀이를 할 때 장벽이 존재를 해요. 그리고 그런 장벽을 하나하나 넘는 걸 갖다가 배우는 게 우리가 그 과목을 배우는 과정이거든요. 만약 그 상황에서 그걸 넘으려고 머리를 쓰지 않고 해를 보고서 외워서 하는 방법을 쓰기 시작을 하면은 비슷한 상황을 어떻게 넘는지에 대한 능력을 키우려면요. 나중에는 동일한 문제로 못하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문제 적응력이 키워집니다. 동일한 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 때 지금까지 배운 것들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문제를 갖다가 풀었는지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를 갖다가 우리가 고민을 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목적이거든요.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교재가 있고 그걸 근거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것 같고 충분히 풀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절대로 해답을 먼저 보지 마세요. 풀이나 모르면은 앞으로 넘어가서 다시 보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 정지하시고 문제를 풀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다 풀어보셨죠? 그러면은 얘네들 풀이를 갖다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기가 푸른 거랑 비교해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비교를 해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풀이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어져 있는 방정식이 2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y y 프라임 이퀄 0. 지금 우리가 풀려고 하는 문제랑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는데요. 주어져 있는 이 방정식 같은 경우에 비선형입니다. 우리가 선형, 비선형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선형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어떤 함수가 있을 때, 물론 여기에 뭐 알파 이런 게 곱해져 있겠죠. 자, 이거의 결과값이나 이거의 결과값이나 같아야지 됩니다. 이 관점에서 봤었을 때 만약 주어져 있는 이 미분 방정식이 선형 방정식이려면은 어떤 y 있죠. 이 y가 갖고 있는 성질이 만약에 y가 주어져 있는 미분 방정식의 해라면은 y 더하기 뭐 알파 y 이런 녀석도 마찬가지로 해가 되면은 그걸 우리는 선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되려면 결국은 해를 나타내는 녀석에 f가 있었을 때 이 f 안쪽으로 얘가 들어간,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이쪽으로 들어간 거 있죠. 이쪽으로 들어간 녀석이나 각각을 집어넣어서 같아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복잡한데 형태상으로만 보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선형 함수는요 한 개뿐이 없어요. y equal kx 얘뿐이 없습니다. 즉 원점을 지나는 직선뿐이 없거든요. 다만 원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들도 직선 같은 경우에는 다 선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평행 이동을 하면 같아진다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요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변수가 1차식으로 나오는 것만 선형 함수가 됩니다. 주어진 녀석에서 변수가 y죠. y 프라임도 그냥 y로 보면 돼요. 그래서 주어진 이 미분방 정식에서 변수인 y가 1차의 형태로 나타나 있으면은 선형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일단 y제곱 요걸로도 비선형이고 y 프라임의 y가 곱해져 있다라는 걸로도 비선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비선형이고 나중에 보겠지만은 완전 상미분방 정식의 풀이해법이 유용한 거는 비선형인 경우에도 적용시키기가 비교적 쉽다라는 겁니다. 자, 진행을 해봅시다. 주어져 있는 이 미분방 정식을 완전 상미분방 정식을 써먹기 위해서는 y'을 좀 풀어헤쳐야 되죠. dy dx로 놓고서 dy랑 dx 각각 앞쪽에 곱해준 녀석이 뭔지를 찾아야지 돼서 풀어헤치면은 이런 녀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완전인지 불완전인지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이 의젝 조건을 갖다 좀 보죠. 앞에 있는 dx 앞에 붙은 거를 y로 편미분하고요. 그럼 2y가 나옵니다. 뒤쪽에 있는 dy 앞에 붙어 있는 이 xy를 x로 편미분을 하면 여전히 2y가 나오죠. 따라서 이거는 이그젝 조건을 만족하네요. 즉 완전 상미분 방정식입니다. 따라서 u를 이렇게 써줄 수 있고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dy 앞에 붙어 있는 거를 집어넣고 y로 적분해도 됩니다.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버릇처럼 dx 앞에 있는 걸 쓰는데 dx 앞에 있는 게 적분이 너무 어렵거나 그러면은 dy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셔도 돼요. 자, u를 그래서 적분을 하는데 얘를 적분을 해보면은 이렇게 나오겠네요. 2x 플러스 y 제곱을 x로 적분하는 거니까 x제곱 플러스 xy 제곱 플러스 적분 상수로 ky 그 다음에 u가 상수함수라고 했으니까 equal c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든지 요 k만 찾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요 u를 이번엔 y로 미분을 해보고요. 그렇게 나온 녀석이 2xy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요 형태에서 보면 k'이 0이라야 되니까 k'이 y라는 변수를 갖고 있는 함수인데 상수요. y로 미분해서 0 나왔으니까 y에 대해서도 상수란 이야기예요. 따라서 ky는 그냥 c라고 보면 되죠. 동일한 의미의 상수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좀 볼 거고요. 즉, 요 c를 여기다 넣어줄 건데 같은 c라고 해가지고 얘도 c고 얘도 c니까 같은 c라고 해가지고 넘긴 다음에 0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임의의 상수기 때문에 그냥 합친다고 생각을 하세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x제곱 플러스 xy제곱 이퀄 c가 될 겁니다. 요게 일반해예요. 초기 조건이 있었죠. 이쪽에 얘가 초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을 하려면은 x에다 0, x에다 1, y에다가 0을 넣어줬을 때 성립하는 c를 찾아주면 되네요. 따라서 c는 1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찾으려고 했던 해가 x제곱 플러스 xy제곱 이퀄 1이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되죠. 자, 이렇게 첫 번째 문제를 풀었는데 잘들 풀으셨습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가 답안지에 풀이를 쓰라고 한다라고 하면은요, 이걸 다 쓰면 좋긴 하겠지만은 뭐 칸도 모자라고 시간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대충 여기서 보면은 요거 하나 써주고 이렇게 바꿨다, 의제적 조건 만족한다 해서 요거를 다 쓰던지 요걸로 잡겠다. 그리고서 미분을 하면은 얘가 되니까 요게 나와서 요게 된다. 이러고 보니까 거의 다 써야 되는 것처럼 됐는데요. 어쨌든 요 정도 써주시면 되고, 얘니까 이렇게 된다 정도로 써주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를 보죠. 두 번째 문제는 x y 프라임 이퀄 y 플러스 x 제곱. 자, 이거는 선형일까요, 아닐까요? 맞습니다. 얘는 y가 어떤 함수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다 1차식이잖아요. y 프라임도 하나만 있고 y도 하나만 있고. 그래서 이거는 선형입니다. 자, 우선은 주어진 녀석을 아까처럼 완전상미분 방정식 풀이의 모양으로 만들어 줘야지 되니까 y 프라임을 풀어서 이렇게 전개를 하고요. 이게 완전상미방인지 불완전상미방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의제적 조건을 확인을 해봅니다. 자, x 앞에 붙어 있는 y 플러스 x 제곱을 y로 편미분을 해보면은 1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x 앞에 있는 녀석을 dy 앞에 붙어 있는 마이너스 x를 x로 편미분을 하면은 마이너스 1이 나와서 이거는 이의제적 조건을 만족하지 않네요. 그래서 불완전상미방이고요. 그러면은 적분인자를 찾아야 되죠. 자, 적분인자를 찾을 때 이번에는 우리 조금 편하게 찾으려고요. 공식에다 그냥 막바로 집어 넣어 볼게요. 아까 공식을 쓰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서는 그냥 얘를 써먹겠습니다. 자, 여기에 P에 해당하는 게 어떤 걸까요? 요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까지입니다. 요게 Q예요. 자, 그래서 fx는 익스포넨셜 인테그럴 마이너스 x분의 1, p를 y로 편미분하면 1이 나왔고요. q를 x로 편미분했을 때는 마이너스 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 플러스 1 dx 마이너스 x분의 2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익스포넨셜 n은 x 마이너스 2승이니까 소kod해서 없어지죠. 얘랑 얘가 없어질 겁니다. 따라서 x 마이너스 2승이 적분인자입니다. 그럼 이 적분인자를 애초에 얘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곱해줘야지 되죠. 자, 곱하고 나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네요. 자, 이 모양에서 이제 완전상미방의 풀이 해법을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다만 그 전에 혹시 모르니까 이의제적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을 갖다 해보는 게 좋다고 했었죠. 이렇게 됩니다. 만족하네요. 자, 그러면은 우선 u는 이번에는 dx 앞에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dy 앞에 있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은 dy 앞에 붙어 있는 거니까 y로 적분을 할 텐데 dy 앞에 붙어 있는 이 텀이 y가 없죠. 그 얘기는 상수란 얘기거든요. 그럼 적분할 때 조금 편하겠네요.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x분의 y 플러스 k 이퀄 c. 이거 요렇게 할 때 자주 실수를 합니다. 학생들 나중에 풀어놓은 걸 보면은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니까 x에 대해서 적분하는 걸 너무 익숙해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x분의 1을 y에 대한 상수가 아니라 그냥 x 함수라고 생각하고서 써서 답이 틀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구한 녀석이죠. 얘를 x로 다시 편미분을 하면은 요게 나올 거예요. x로 편미분한 거니까. 그리고 이게 얘랑 같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양쪽을 비교해 보면 K'은 1이 되면 됩니다. 따라서 K는 X 플러스 C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요거를 여기 있는 요 K에다가 집어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일반에는 일단 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x분의 y 플러스 k 이퀄 c에다가 초기 조건인 x는 1, y는 2를 만족하게끔 c를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결정을 해주면 되죠. 집어넣어서 보면 c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를 알게 돼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제가 저번에 이야기를 갖다가 했었던 것 같은데 요렇게 놔도 되고요. 혹은 x를 양변에 곱해서 마이너스 y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이퀄 0 이렇게 놔도 됩니다. 요것도 아예 없애보면은 요렇게 돼도 되겠네요. 여기까지는 여러분의 선택인데요. 간혹 보면은 이것마저도 없애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요거는 살짝 이상해집니다. 물론 얘를 이 방정식에 넣고 풀면은 풀리긴 하죠. 근데 되도록이면 그건 좀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이쪽 걸로 할 때 꼭 봐야지 되는 거는 얘는 지금 분모에 즉 x에 0이 들어가는 경우를 정의하고 있지 않는데 주어져 있는 경우에 즉 얘를 갖다가 x를 갖다가 양변에 곱하고 나면은요 아까 본 것처럼 y 이퀄 x제곱 플러스 x가 되잖아요. 즉 이번에는 x가 0일 때 y가 0이란 이야기거든요. 자, 0,0을 지나더라도 이 녀석을 만족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잠깐 좀 고민을 해봐야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원래는 바꿔 써야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두 개를 갖다가 풀어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3시간 동안 수업한 동영상은 좀 짧지만은 3시간 동안 해야지 되는 거는요. 완전상미분 방정식의 해법을 익히고요. 그리고 완전상미분 방정식으로 풀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적분인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무언가를 해야지 되는 겁니다.
자, 뭐 어찌 되었던지 간에 오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과제는 아마 전 시간에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그날 풀었었던 연습 문제를 정리하는 게 기본적인 출석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푸른 녀석 대표적으로는 여러분들 페이지 수로 아마 20페이지일 것 같은데 뭐 차이가 날 수도 있긴 있습니다. 제가 미리 강의 노트를 올렸는데 강의를 조금 더 준비하다가 중간중간에 또 뭐 집어넣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차이가 날 수는 있으니까 감안해서 보시고 어쨌든 요 두 문제 있죠. 이거를 지금 뭐 여러분들이 푸른 흔적이 있고 해가지고 적당히 나왔으면은 그대로 써도 되는데요. 가능하면은 지금 풀이까지 봤으니까 다시 한번 좀 써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시험 볼 때 이 연습 문제 풀이한 거 있죠. 이것과 거의 유사하게 나오는 문제들이 꽤 많을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똑같은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풀이를 갖다가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정리해가지고 어제처럼 똑같이 얘를 PDF 파일로 변환시켜서 물론 사진을 찍어야 되겠죠. 사진을 찍던지 뭐 아니면 저번에 어떤 학생 보니까 사진 찍는 방식이 아니고 그냥 애초에 아이패드 상에서 그대로 써가지고 보내면 어떠냐고 이야기를 하던데 뭐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 쓰는 부분들을 워드로 치는 방식은 좀 피해 주세요. 사실 그거는 이 출석 과제니까 복사가 가능해지나요? 그 경우엔 그래서 그건 좀 피해 주시고요. 그냥 손으로 얘네들을 잘 써가지고 아이패드에다 쓰면 손으로 쓴 글씨로 나올 테니까 PDF 파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아이클래스에 있는 출석 과제란에다가 업로드 시켜주시면 됩니다. 오늘 자정까지입니다. 그것만 지켜서 해주시면 돼요.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변수 분리와 완전 상미분 방정식이 실제 일개 상미분 방정식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양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가지치기 형태로 가지쳐서 나오는 것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